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408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번 두 편에 걸쳐 406회 이후 406회, 407회가 자가스캔에 관해서 종훈 씨하고 방송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한 주 쉬었고, 그래갖고 저는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어쨌거나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상호 씨 잘 지냈죠? 또 약간 요즘 감기가 유행이잖아.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콧물 감기가 감기를 잘 안 걸리는데 약간 콧물이 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약 먹고. 아, 그러셨군요. 그 종훈 씨랑 찍은 것도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빠르게 진행하죠. 오늘은 뜬금없이 제가 MF 렌즈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니콘의 24mm 2.8 AIS 렌즈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거는 니콘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렌즈예요. 혹시 상호 씨 플로딩 시스템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지난번에 그 타이포크? 아, 맞아요. 그거 할 거기서 때 이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던 걸로 기억. 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 시스템을 원래 이제 니콘에서는 CRC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1967년도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24mm에 최초로 적용이 되었던 시스템이에요. 이게 렌즈가. 그 다음에 이제 1971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플로딩 시스템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캐논에서 이제 써갖고 그게 이제 더 대중화적으로 유명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자이스에서는 이제 FLE 시스템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차이점인데, 어쨌거나 뭐 CRC든 플로팅 시스템이든 FLE 시스템이든 근거리 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렌즈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성이 909매고요. 화각은 당연히 24mm니까 84도, 최소 근접할 수 있는 거리 0.3m, 30cm죠. 그 다음에 조리개는 2.8에서 22까지. 그 다음에 7장의 조리개를 갖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967년도에 세계 최초예요. 니콘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근거리 보정 방식을 채용한 렌즈. 그게 이제 클로즈 레인지 코렉션이죠. 그래서 근거리 보정기구. 보정 역할을 해주는 렌즈. 그래갖고 이게 니콘에서는 CRC라고 이제 명명을 해요. 일본의 그 모리라는 설계자가 있어요. 일본 광학이죠. 그분이 이제 설계를 한 건데, 그분은 이제 일종의 광각 렌즈에 특화된 분이에요. 그래서 15mm, 20mm, 13mm, 13mm가 아마 5.6일 것 같은데, 그거들을 설계한 설계자예요. 처음 발매된 거는 1967년도에는 그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AI 방식이 아닌 그 방식에서는 구성이 7군 9매를 해요. 이렇게 보면은 좌측 사진이 있죠. 예. 저게 1967년도에 7군 9매의 렌즈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1977년도에 설계 개량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9군 9매. 매수는 똑같은데 처음에 나왔던 1967년도 거는 이제 7군이죠. 그러니까 두 군이 이제 렌즈가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갖고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상면 망곡이라든가 수차 보정을 좀 더 한 거예요. 1977년도에 AI 렌즈가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이 AIS 렌즈는 저기에서 그냥 나중에 이제 니콘 F3 FA가 나올 때 AIS 렌즈로 렌즈가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만들어진 뉴 타입? 근데 이제 렌즈 성능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24mm 써보셨나요? 상호 씨? 24mm요? 네네네. 아니요, 써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줌 렌즈에서 그냥 24mm 화각으로 써보긴 한 것 같은데 단 렌즈로까지는 해서 이게 정확하게 24mm로 해가지고 즐겨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짧죠? 짧고 네. 실질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잡히는 게? 바디가 커가지고 렌즈가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F4 바디에다가 한번 24mm 물려봤고요. 이 렌즈의 근거리 보정인 CRC 시스템, 플로딩 시스템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적용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이거를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렌즈가 SLR, 그러니까 미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광각 렌즈는 초점 거리별로 그대로 설계를 하게 되면 미러에 닿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망원 설계를 해요.
그래서 영망원 렌즈, 전문 용어로 이제 레트로포커스 타입의 렌즈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입사의 전면부가 크기 때문에 밝은 렌즈를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주변부의 광량 부족 현상을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부피가 커지는 거죠. 부피가 커지는 단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면 망곡 수차가 늘어나요. 상면 망곡 수차가 뭐냐면 렌즈가 구형이잖아요. 이렇게. 예. 구형이고 우리가 찍는 이미지 센서나 필름은 평면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변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변부의 묘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렌즈는 설계를 할 때 그거를 사용 용도에 따라서 어느 구간에서 최고의 성능이 나오도록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렌즈들은 무한대 쪽에서 최고의 성능이 나오게 설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접거리로 가게 되면 성능이 저하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부 묘사가 많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쓰고 명사화된 거죠. 플로팅 시스템. 네, 플로팅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렌즈가 내부에서 초점을 근거리로 갈 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 양들이 생기면서 근거리에서의 수차, 재수차라 그러는데 남아있는 것들을 좀 제거해 주는 거죠. 완전히 100% 제거해 주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면 망곡 같은 경우는 조리개를 조여주면 줄수록 어느 정도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 렌즈라든가 이런 24mm에 적용된 플로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렌즈의 성능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에 와서 이 23mm는 단렌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줌렌즈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니콘에서 숨어있는 진주? 숨어있는 보석? 저는 이렇게도 좀 표현해보고 싶은 게 24mm 얘는 거의 프로용들을 위주로 설계가 됐고 만들어진 렌즈예요. 얘는요.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다음에 왜곡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밝기도 사실은 2짜리도 있고 1.4짜리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니콘의 24mm는 우리 관광 렌즈는 그렇게 열어서 찍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24mm 2.8 렌즈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가격도 2025년 3월 기준으로 깨끗한 거 30만 원이나 30만 원 밑으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하나 정도 갖고 있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는 MF가 불편하다. 그러면 AF 버전도 있단 말이죠, 니콘에서. 28mm 같은 경우는 MF하고 AF 버전이 달라요, 성능이 조금. 구성률이 조금 달라요. 그래갖고 28mm 2.8짜리 AF 버전은 예전에 시리즈 E 렌즈 있었죠. 니콘에 고급형으로 EM에 나왔던 거, 그거를 기반으로 설계를 했어요. 근데 24mm 같은 경우는 이 MF 렌즈랑 구성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만듦새가 이 MF 렌즈는 메탈 재질로 잘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작고 가볍고 성능도 뛰어나고, 또 하나는 줌 렌즈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고, 24mm 2.8 렌즈가 니콘 자체에서는 역사적인 렌즈가 아닐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23mm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는 초창기 굉장히 오래도록 썼던 렌즈거든요. 몇 개를 갈아가면서,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낡고 망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고, 몇 번은 사고 썼던 렌즈인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지금도 광각을 만약에 하나 사라 그러면 저는 24mm 하나를 그냥 산다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성능도 좋고, 니콘의 24mm 2.8짜리가 성능도 좋고,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플로딩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죠. 물론 2.8 개방에서는 중심부 해상력은 좋지만 주변부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면은 있어요. 하지만 얘는 8, 10을 이렇게 조여가서 보통 쓰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매우 샤프한 묘사를 하는 렌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뜬금없이 MF 렌즈 하나 갖고 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4mm 2.8 렌즈는 AF도 구성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뭐 그냥 간단하게 스펙하고 요 렌즈의 히스토리 잠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렌즈입니다. 그리고 요게 꼭 AIS가 아니라 고전에 나왔던 AI 렌즈요. 그것도 성능이 같기 때문에 그것도
깨끗하다 그러면 선택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